취임 전부터 캐나다 편입과 그린랜드 매입, 파나마 운하 해수 등 치밀하게 계획된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 이목을 끌던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첫날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대중들 앞에서 무더기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순탄치 않을 2025년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추가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The people of Greenland are not happy with Denmark, as you know. I think they're happy with us. 그린란드에 대한 지난 영상에서는 군사적 중요성과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제2부에서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그린란드의 선물과 이를 차지하기 위한 열강들의 힘겨루기를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린란드의 80%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두께는 최고 높은 곳이 약 3,000m에 달하는데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얼음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 부피는 290만 입방킬로미터나 됩니다. 그 규모가 짐작이 안 가죠? 그 양은 이 지구상 모든 담수의 8에서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청난 양의 담수가 그린란드 얼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얼음 표면이 높고 빙상의 일부가 빙산으로 떨어져 나가 그린란드 빙상의 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그레이스와 그레이스 F5 위성을 띄워 2002년부터 그린란드 빙상의 변화를 관측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위성의 관측 결과 분석에 따르면 매년 270기가톤의 얼음이 흘러 1년에 0.8mm씩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나사가 2002년부터 연구한 그린란드 빙상의 변화를 지도에 매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2002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그린란드 얼음 질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음영은 얼음의 양이 줄어든 지역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얼음의 양이 증가한 지역을 표시합니다. 흰색은 얼음의 양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진한 갈색 지역은 얼음이 가장 많이 사라진 곳이며 두께로 환산하면 6m 정도 됩니다. 그린란드 중심부 근처의 고지대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저지대와 해안 지역은 지난 21년 동안 두께 6m 이상의 얼음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질량의 감소는 남부와 서부 그린란드 해안을 따라 발생했습니다. 얼음의 평균적인 흐름은 회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선의 흐름이 집중되는 곳은 빙하 손실이 큰 지역과 일치합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린란드 주변 따뜻한 바닷물이 얼음량 손실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은 물은 바닷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빙하 끝자락을 들어 올리는데 이를 과학자들이 빙하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바다 표면에 빙하가 녹은 물은 차갑고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플룸이 떠오르고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 바닥에서 위쪽으로 녹입니다. 결국 빙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빙산이 만들어집니다. 기후온난화로 탈빙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얼음이 바다로 쏟아지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그린란드 해안에서는 얼음 아래 기반함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넓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해안은 대표적인 피오르드 해안입니다. 피오르드는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바닥을 U자 모양으로 깎아내리고 이곳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생성된 해안을 말합니다. 3차원 지도로 그린란드 해안을 가볼까요? 먼저 그린란드 사람들 대부분이 살고 있는 서쪽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쪽에는 남쪽 끝부터 약 1600km 이상 피오르드 해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동쪽의 피오르드 해안입니다. 동쪽에도 피오르드 해안선이 1000km 이상 펼쳐져 있습니다. 드러난 기반암에는 히토류와 우라늄, 토륨, 티타늄, 바다늄, 바리움, 지르코늄과 같은 희귀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토류는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반도체, 연구자석, 광학, 조명 디스플레이, 의료 및 헬스케어 장비, 그리고 군수 및 항공 우주 산업 등의 핵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입니다. 그린란드에서 기반암이 드러난 지역은 얼마나 넓을까요? 그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감이 오지 않을 텐데 나만의 지도를 그린란드의 기반암이 드러나 있는 지역과 매치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익은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작성된 지도는 실제 크기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둥그런 지구를 평면으로 옮기는 과정에 두 지점의 경도선이 항상 같은 각을 이루도록 펼쳐 그렸기 때문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 면적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서쪽 기반암이 노출된 해안에 우리나라 지도를 오버래핑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린란드 섬 아래쪽에 대면 이만큼이고 북쪽에 갖다 대면 이만큼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린란드 서쪽 해안은 우리나라 동서 길이의 약 3분의 2가량만큼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쪽 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해안은 이보다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대관령 너머까지 넓게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 가치가 매우 높은 히토류와 희귀금속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군사적 외에도 경제적으로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린란드 인구는 채 7만도 되지 않습니다. 모두 사람이 살지 않은 땅들이기 때문에 개발에 제약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히토류와 희귀금속의 매장이 확인된 지점과 매장 광물을 지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히토류는 해당 지질이 생성된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은 서쪽 중앙부에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 안반이 형성된 시기는 5억 4,200만 전 선 캄브리아 시대 고원생대입니다. 과학자들은 당시 지구 모양이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륙이 처음으로 완정화되었던 시절입니다. 지질학자들은 당시 북미 대륙은 여기에 있었고 그린란드가 있었던 곳은 이곳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 형성된 이 지역에 매장된 주요 광물은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지층은 그린란드 남쪽으로 선 캄브리아기 중원생대 지층입니다. 당시 지구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지질에서는 히토류와 우라늄, 토륨, 그리고 지르코늄과 철 등 다양한 광물이 함께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서남부 이 지역의 지질은 좀 더 젊은데 이곳은 5억 3,800만 전까지 이어졌던 선 캄브리아기 원생대 지층과 2억 년 전부터 1억 4,500년 전까지 이어진 쥐라기 지층, 그리고 신생대 첫 번째 시기인 고진기 지층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신생 누대의 더 오래된 지층도 있습니다. 이 시기의 그린란드 모습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 지층에서는 히토류뿐만 아니라 나이오뷸, 탄탈럼, 베릴륨, 지르코늄, 오뷸 등 희귀금속도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동부 해안의 기반암은 쥐라기와 고진기에 형성된 지층입니다. 이 기반암에서도 히토류와 함께 몰리브데넘, 나이오뷸, 지르코늄, 티타늄, 게첼라이트 등 희귀금속이 다량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원래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과 붙어 있었는데 약 8,360만 년 전 백악기 후기 쌍파뉴절의 북미 대륙에서 서서히 떨어져 나와 약 700만 년 전 마이오세 후기에 지금과 비슷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히토류와 희귀금속 매장지가 노출됨으로써
그 무한한 경제적 가치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이징에서 약 9,000km나 떨어진 중국이 그린란드에서 적극적인 자원 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서방 세계의 경계의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중국의 북극권 개발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의 북극 진출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초기 관심 단계와 2000년대의 적극 참여 단계, 그리고 2010년 이후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북극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해빙, 극지 환경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극지 과학 탐사대를 파견하고 북극 관련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 중국은 북극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극협의회의 옵서버 국가로 가입했는데, 이는 중국이 북극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극 연구를 강화하고 극지 과학 탐사 및 연구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북극 항로 개발 및 자원 개발에 대한 경제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쇠빙선을 건조하여 북극 지역 탐사 및 항해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2010년 이후 양상이 달라져 중국은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하며 북극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 기업들은 북극 지역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북극 진출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중국은 북극 진출을 단기간에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연구, 경제협력, 국제외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북극 지역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은 북극 지역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과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의 활동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자주의 원칙을 표방합니다. 2018년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북극 백서를 보면 4가지 전략적 목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북극 항로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찾고 에너지 및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극 연구 극지 기술 개발을 통해 과학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극에서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고 북극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과 경쟁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군사적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북극해에서 해군 활동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북극 정책과 전략적 목표는 경제적 이익 추구, 과학기술 발전,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극 지역을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자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교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과 서방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지정학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도 이런 북극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그럼 중국이 그린란드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아볼까요? 중국은 2000년 초반부터 그린란드의 지하자원 잠재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주로 학술 연구나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그린란드 자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자원 개발에 참여한 것은 그린란드 북쪽 시트론앤 피오르드 아연 광산입니다. 2013년 호주 기업 아이언바크 아연과 중국 비철금속공업 외국 공정건설회사가 협력하여 그린란드 최북단에 위치한 시트론앤 광산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트론앤 피오르드 아연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개발 아연 광산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이 아연 광산은 자금 조달 문제야 기술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미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중국은 그린란드 남부에서도 자원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2015년 중국의 민간 무역회사인 제너럴 라이스 그룹이 영국의 런던 광업으로부터 그린란드 남부의 이수와 철광산을 인수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광산 개발이 보류됐고 2021년 그린란드 정부가 중국 기업의 활동 부족과 광산 개발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제너럴 라이스의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해 중국 참여가 중단됩니다. 세 번째로 중국이 진출 시도한 곳은 그린란드 남쪽 쿠아네르 스위트 히토류 광산입니다. 쿠아네르 스위트의 다른 이름은 크바네펠드입니다. 이 광산은 1950년대에 발견되어 우라늄을 주로 추출해 왔습니다. 2007년 호주의 그린란드 미네랄 에너지사가 이 광산을 인수했고 2015년 그린란드 정부에 채굴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를 영문 약자로 GME라고 합니다. 2017년 중국의 광산회사 성화자원이 GME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최대 히토류 가공회사이고 호주의 에너지 트랜지셔널 미네랄 지분도 10%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히토류 광산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의 피크 레어럴스 광산회사 지분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피크 레어럴스가 가지고 있는 탄자니아 응알라 프로젝트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히토류 광산을 확보해 갑니다. 쿠아네르 스위트 광산에는 약 10억 톤의 히토류 산화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히토류 광산이고 우라늄도 함께 매장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우라늄 광산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매장량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7조에서 50조 사이의 가치입니다. 지금 이 광산 개발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중국 성화자원이 지분 10% 이상 보유로 최대 주주로 있는 GME가 2015년부터 이 광산에 채굴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와 2021년 우라늄 채굴 금지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GME의 쿠아네르 스위트 광산 개발은 중단되었습니다. GME는 그린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향후 개발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GME 쿠아네르 스위트 광산 개발 무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미국의 히토류 정책 및 전략 그리고 쿠아네르 스위트 광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미국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및 동맹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쿠아네르 스위트 광산 개발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이 광산 개발을 막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쿠아네르 스위트 광산에서 남쪽으로 약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탐브리즈 광산이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40%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소비되는 히토류의 68%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히토류와 희귀금속 광산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쿠아네르 스위트 광산과 함께 탐브리즈 광산마저 중국이 손에 넣는다면 히토류의 공급망 독점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등서평 시절부터 이러한 전략이 만들어졌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이러한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국은 그린란드에서 자원 개발을 하는 것 외에도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합니다. 그린란드는 광대한 영토와 제한된 인구로 인해 공항 시설이 부족합니다. 기존 공항들은 대부분 작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선 취항이 어렵습니다. 그린란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는 국채 입자를 통해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자본들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2018년 중국 건설 시장 1위인 중국 교통건설 유한공사가 그린란드 공항 건설 및 확장 사업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중국이 관심을 보인 공항은 그린란드 수도에 있는 누쿠 공항입니다. 누쿠 공항은 그린란드에서 가장 큰 공항입니다. 중국 기업이 개발에 관심을 표한 또 다른 공항은 그린란드 서부의 주요 관광지인 일루리사트에 있는 공항입니다. 중국 기업은 이 공항의 확장 및 국제선 터미널 건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 기업은 그린란드 남부에 위치한 카코르토크 공항의 새로운 활주로 건설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덴마크의 강한 반대로 무산됩니다. 미국과 덴마크는 안보상 이유로 중국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극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린란드 공항이 잠재적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 노력은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는 한편으로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을 영구히 막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가 가져온 그린란드 자원개발 기회 그리고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 노력과 미국의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미국 북극 전략에 관한 상세한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지오스토리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과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